런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핵심 경영진 교체 FDA 꿈 이루나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 이 52,000원 지지가 일단 종가상으로 실패가 되었는데요. 휩소일지 실패일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6% 빠지면서 51,0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면 아침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영입 관련되는 기사가 좀 오늘도 나왔는데요.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의 FDA 품목허가 제도전,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앞두고 있는 HLB 입장에서 대대적인 어떤 경영 재편에 나섰죠. R&D를 이끌었던 혁신 경영진, 특히 이제 한용의 CTO가 작년 연말에 이제 타 이제 바이오텍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세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임을 한 상태고,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 여장으로 좀 이제 그 대표직에서는 일단 물러난 상태에서 김태한 전 대표가 바이오 총괄 회장으로 영입이 되었는데요. FDA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용의 CTO가 이제 바이오텍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전세호가 아니고 정세호 대표죠. 교체가 된 상황이고, 진양곤 회장도 이사회장으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그동안 신약 개발을 상징했던 이제 인물들이 전면적으로 좀 교체가 된 상황이고, 그간에 이제 두 번의 CRA를 맞으면서, 물론 뭐 이 항서제약의 캄리주마브의 문제이지 리보세렌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오약품의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현실 인식이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약은 사실은 이제 23.8개월이라고 하는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생존값을 지금 기록을 해서 학술지에도 이제 게재가 된 상황이니까 약의 안전성 유해성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오프라벨 형태로 에즈모라든지 BCLC 가이드라인에도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FDA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CMC 문제였다는 것이 HLB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의 어떤 개발 과정보다는 만약에 허가 이후의 상업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 그래서 김태한 회장의 합류가 상징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죠. 이분은 기획통이었습니다만 삼성그룹에서 바이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도에 출범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대 대표로 10년간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에 대규모의 이제 생산 인프라 구축을 계속 해왔고요. FDA라든지 EMA 관련되는 규제기관 대응 체계를 확립을 했고, CMO라는 사업이 바이오시밀러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확립이라든지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글로벌 탑3 CDMO잖아요. 론자나 베링걸 잉그햄이나 요런 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기간에 빅파마가 신뢰하는 생산 파트너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지금 신약 개발에서 가장 불확실성한 구간에 경을 갖춘 인물로 적합한 어떤 이제 영입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사실 이제 CMO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O도 있고, 그 다음에 CDMO도 있고, CRO도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DMO로 그 대표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본래는 이제 CMO를 중심으로 하다가 CDO도 하고 이제 CRO도 같이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초기 단계에서 해외 인적 자원을 영입하면서 CMC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소 이제
뭐 빅파마 고객도 있겠습니다만 중소의 이제 바이오텍들의 임상용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용 관련되는 부분을 할 때 CMC를 책임지면서 이끌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CMC에 관련되는 경험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김태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항서제약과의 어떤 파트너십에도 그간의 어떤 인적 자원이 규제 차원이 아니라 이런 CMC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서제약도 이 경험이 있는 이제 부사장을 영입했듯이 HLB 입장에서도 김태환 회장이 오면서 단순히 이제 상징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FDA가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이오 의약품은 그 생산 단위를 이제 배치라고 합니다만 그 각 배치마다 엄격하게 물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엄격하고 얼마만큼 동일한 수준의 약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이 CMC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수정사항이 나왔을 때 시간과 돈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생산을 할 때도 시간이 뭐 보통 뭐 1년에서 뭐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지적받은 부분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하는 말은 전면적인 어떤 이제 업데이트와 어떤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배치 간의 동등한 어떤 수준의 데이터를 내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현 회장이 합류하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어떤 리서브션이라든지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도움될 수 있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FDA 어떤 대응 경험, 이런 능력들을 인정받아서 뭐 로슈라든지 빅파마와 거래를 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품질 시스템의 구축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의 리서미션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반복된 CRL의 원인이었던 CMC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HLB가 스스로의 한계에 그동안에는 이제 뭐 문제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로만 인연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어떤 보강이라든지 항서제약 입장에서 시간을 주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항서제약도 이제 이런 부분들 인지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구 중심의 바이오 벤처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약물만 좋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갈 때도 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품질이 높은 고품질의 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CMC가 확립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때문에 상업화 과정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약물 개발 과정, 특히나 최종 승인 과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의 시간표가 끝났고 이제 규제와 시장의 시간표 위에 올라와 있는 HLB가 올해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는 계속 살펴봐야 되고 이 1월 달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음 오늘은 또 약보합세 흐름이죠.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서도 약보합세. 근데 단기 이평선은 지금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거래량은 100만 주가 넘었는데 아쉽게 공매도가 전일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되면서 공매도 비중이 다시 두 자리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1월 6일이니까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750만 주로 한참 때 이제 800만 주 부근에서 그래도 한 50만 주 정도 주는 모습을 순보유 잔고에서는 보여줬는데 오늘 음봉이 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는 상한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상한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트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좁은 박스권 52,000원권과
예, 46,500원이 박스권을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보내면서 12월 말에 돌파를 하고 태깅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만 증가된다면 6만원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하면서 리스 오브션 기대감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구간이었는데 어제 5일선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지지를 받으면서 종가 부근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갭다운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은 전일보다 이제 2배 가까이 늘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갭다운 하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나오면서 52,000원 이제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여기 지지를 하기 위해서 쌍바닥 패턴들을 분봉 상황에 보여줬다가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5장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조금 더 내려가 버려서 종가상으로는 51,000원 그래서 52,000원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58,800원이니까 조금 더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 상황에서는 결국 그동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가 꾸준히 들어왔다가 오늘은 다시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이 매도가 갔고 개인들만 좀 사는 어떤 수급의 변화가 또 단기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창구에서는 한국 모건스탠리 신한 이런 그 공매도 쪽과 단타인 NH투자증권이 매도를 했고 그 매수는 단기인 미래에셋이라든지 최근에 매수 창구에 있던 KB, 삼성이 어제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어서 신규 매수 창구가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단기 창구로만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좀 너무 힘없이 그냥 음봉이 나와버렸죠. 아직은 그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났을 때 힙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추세가 지금 이렇게 보였던 게 이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힙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기준을 이탈했을 때는 보통 3일 그 다음에 3% 이상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2,000원이 그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3% 하면 한 5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안 깨지면서 종가상으로 3일 안에 들어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이게 힙소가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보냐면 1월 달에 리스 오브션을 기대감이 아니라 확인하겠다는 이제 시장 심리를 반영해 버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그 한 일주간 정도 이 연봉이 나오면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다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면서 봐야 되고 아쉬운 거는 이제 이전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나 이제 작년이나 뭐 그 앞에서는 항상 항서제약이 이제 발표를 해주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사 나오는데 지금은 HLB 입장에서 항서제약이 이럴 겁니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고 아직 이제 1월 달인데 뭐 준비가 뭐 되어 간다라는 현지의 어떤 내용들의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좀 늘려서 오늘 또 음봉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힙소가 될지 아닐지가 일단 이후의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이 또 포인트가 나왔다. 6만을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감의 흐름의 분기점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CRL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서 1년 안에 넣지 못하면 위드 드로울 철회가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는 흐름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가 아니면 해버리는 어떤 그 해소의 어떤 차원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3주 동안에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뭐 기사가 좀 나오든지 아니면 주가가 그 지지하는 흐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구간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